거의 이 10km/s면 우리 동네에서 여의도까지 한 10km 되려나? 그걸 1초 만에 가는 거야. 10km 맞나? 여의도까지가? 어쨌든 그 정도의 굉장히 서울의 거의 절반? 절반? 반의 반? 어쨌든 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진짜 길이가 굉장히 긴 길이를 1초 만에 가는 거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지. 그렇게 던졌을 때 아직 지구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속도가 되면 그러면은 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데 그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얘기를 해. 나중에 그 탈출 속도를 물리 2에서 물리 2인가 1에서 아마 배울 거야. 탈출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얼마만큼의 수평 속도로 던져야지 인공위성이 영원히 지구랑 빠이빠이 할 수 있는지 그 탈출 속도를 구하는 것도 해볼 거야. 우리가 한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물리 1, 2 가면은 그런 거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인공위성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던지면 지구 궤도를 슝슝 돌면서 우리 지구를 계속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교과서 91페이지. 그래서 포턴이 원래 속력이 느릴 때는 땅에 처박히다가 어느 정도 속도 아까 7.9 정도 됐었지. 대충 8 정도. 8 정도 되면은 8km/s 정도 되면은 그냥 땅에 처박히는 게 아니라 처박히기 전에 수평으로 가고 처박히기 전에 수평으로 가서 결국에는 처박히지 않고 지구 궤도를 돌 수 있다. 그게 인공위성의 원리다라는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요 사고를 키우기가 그 얘기였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속도가 충분히 크면 그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가 굉장히 크면은 그러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궤도상에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게 인공위성의 원리다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뭐 궤도 조정을 한대.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그 인공위성의 원리 볼 때는 지구가 완전히 구형이었는데 근데 우리 지구는 사실 타원형이잖아. 완전히 거의 구형이 아니야. 그래서 적도에서는 중력이 작다고 했었고 극지방에서는 중력이 크다고 했었어. 적도 지방에 비해서. 그래서 궤도가 살짝 틀어져 가지고 그걸 좀 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보자. 요 절벽에서 요 공을 이렇게 던진 거야. 수평 방향으로. 그때 운동 궤적이 어떻게 되느냐. 포물선 궤도를 이룬다라고 했었고 그 포물선 궤도의 운동은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했어. 가로축,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 그리고 요 세로축으로 하는 운동, 요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여기는 등속 직선 운동, 그런 운동에 합쳐지면 포물선 궤도 운동이 된다라고 했었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등속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그거 기억을 해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 요거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치. 요렇게 요 수평 방향만 따지면은 등속 직선 운동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근데 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의 힘 때문에 이런 포물선 궤도를 가진다고 했었고 그때 요 아래쪽으로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가속도 운동을 하게 만드는 힘은 중력. 이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중력으로 인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과 그리고 중력이 수평 방향으로는 고려를 해줄 필요가 없거든. 중력은 세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로 부분은 힘이 작용하진 않고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과 연직 방향의 운동으로 그게 종합이 돼서 포물선 궤도 운동을 한다. 그 얘기. 이게 좀 말이 희한한 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당연히 작용을 하겠지. 이거 꺼졌는데. 이게 내 태블릿이 아니라 설정을 좀 안 해놔서 자꾸 꺼지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는 던진 물체는 중력을 받지. 근데 수평 방향으로 그 운동을 따로따로 각각 이렇게 나누면은 그 수평 방향의 운동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 말이 살짝 달라.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던진 거야. 이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중력이 없대. 그러면 아래쪽으로 힘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겠지. 그러면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할 거야. 여기랑 여기 거리 같게. 등속도 운동을 할 거야. 날아다니겠지 그냥. 지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날아다닐 거야.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날아다닐 것이다. 날아갈 것이다. 그 얘기. 그래서 여기 우리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어느 정도 해봤고, 그리고 뒤에 실험이 하나 나와 있는데 실험도 똑같아. 똑같은 얘기야. 같이 볼게. 어허, 광고가 미안해. 우리 요 실험에서 그냥 아래로 떨어뜨리는 요런 운동, 연직 방향으로 그런 떨어지는 운동, 자유롭게 낙하오는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늦었어. 요 부분이 근데 좀, 뭐랄까, 살짝 나도 재미없어. 이게 뭔가 물리 원 가면은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속력이 같다, 무슨 운동을 한다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해. 여기에서 뭐 자유낙하를 했을 때 그때 여기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근데 요거 여러분들 다 할 줄 알 거야. 뭐 그 9.8 곱하기 무게 곱하기 높이 한 게 2분의 1 mv 제곱. 이 기억나? 중학교 때 아마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요 v를 구하잖아. 이렇게 V를 구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V를 구할 수 있어. 그런 방법을 물리 1 때, 물리 2인가 물리 1 때 아마 할 거야. 그런 얘기들 막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계산을 엄청 많이 하면 이제 막 바빠지고 힘들고 이러는데 정성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운동을 하고 속력이 뭐 비교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없기도 하고 뭔가 심심해. 자연낙하 운동. 그리고 그 자연낙하 운동 하는 거에 수평 방향의 운동을 살짝 더해줬어. 이쪽 방향. 등속 직선 운동을 더해줬더니 이런 포물선 궤대 운동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다만 두 공은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수평 방향은 이쪽으로만 계속 가게 하는 속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관여를 하지 않아. 떨어지는 데 떨어질 때 얼마나 속력이 걸리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그 세로 방향, 연집 방향의 속도만 중요해. 그래서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 뭔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 아니 이렇게 던진 공이랑 이렇게 던진 공이랑 아니 동시에 떨어진다고? 실제로 동시에 떨어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이야. 지금 이렇게 클램프를 설치해 두고 요 자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자에다가 이렇게 나무 판자를 붙였어. 그리고 그 나무 판자 왼쪽에는 노란 공,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간 공을 이렇게 위치해 두고 얘를 이렇게 탕 튀기면 이게 자니까 탄성이 있을 거 아니야. 탕 튀기면은 얘는 일로 슝 날아갈 거고 요 노란색은 지금 여기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뚝 떨어질 거야. 얘는 노란색은 자유낙하하는 애고 빨간색은 수평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를 준 포물선 궤도로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걔네 둘의 떨어진 시간,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한 거야. 이 실험은. 그래서 과연 둘이 동시에 떨어질까라는 거지. 동시에 낙하시켜보자. 노란색 나무 토막은 막혀 있으니까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자유낙하로 떨어지고 빨간색 나무 토막은 슝 하고 날아갈 거야.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 스마트폰 같은 걸로 동영상을 찍어보면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 요거 여러분들 아마 다음 시간에 등교 수업 하잖아. 등교 수업 할 때 내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어. 여기 클램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뭐라고 해야지 그 나무 토막 말고 지우개로 하자. 지우개. 나무 토막 좀 작은 게 없어가지고 지우개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떨어질 때 과연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동시에 떨어질 거라고. 왜 동시에 떨어지냐 하면은 결국에는 떨어진다라는 건 이 세로축이야. 세로 방향. 세로 방향의 속도만 관여를 해 떨어지는데 세로 방향의 속도는 똑같잖아. 수평 방향이든 자유낙하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건 다 중력에 의해서 쭉 속력이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이야. 결국엔 똑같은 운동이거든.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수평 방향은 떨어지는 속도에 관여를 하지 않아.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연직 방향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누가? 이렇게 슝 떨어지네 있잖아요. 이렇게 슝 떨어지네. 자유낙하도 밑으로 떨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하지. 연직 방향도 밑으로 떨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해. 근데 얘를 분해를 하면
분해를 하면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으니까 세로 방향은.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 물론 속력은 달라. 포물선 궤도랑 그냥 떨어지는 거랑 속력은 달라. 근데 분해를 하면 세로만 분해를 해보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 그 얘기야. 뭐 이런 얘기들 쭉 있어. 그래서 지금 한 얘기야.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다 아는 것들.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자유낙하 운동. 근데 따로 떼서 생각하면 완전히 자유낙하 운동이랑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랑 똑같다고. 세로만 보면. 그래서 그 세로만 봤을 때 시간, 그게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니까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도 똑같다. 그 얘기. 그래서 93페이지까지 얘기를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중력이 우리 실생활에 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중력이 우리 생명체 지구와 실생활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인데 뭐 수준 다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들은 중력과 관계에 있는 것들이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거 다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 떨어지는 거 다 중력이야. 그리고 이렇게 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뼈들이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데 근데 원래 어류 파충류에서 척추동물로 막 진화를 해온 거잖아. 어류 같은 경우는 바다에 사는데 바다에 있는 중력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야. 왜냐하면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이 육상으로 올라오면 오롯이 다 중력이 진짜 강하게 작용한단 말이야. 부력이 없어. 그냥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뼈가 생겼다. 그래서 척추동물, 척추가 생겼다. 그런 얘기인 거야. 척추가 생겼다. 그 척추에다가 얘네들이 그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엉덩이 뼈라든지 다리 뼈라든지 그런 게 생겨났다라는 거야. 물고기가 다리가 없는 이유는 그거잖아. 다리 이렇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땅에 설 필요가 없으니까 둥둥 떠다니는데 무슨 다리가 필요해. 걔네들이 땅에 올라왔을 때는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단단한 골격이 필요했다. 그리고 귀 속의 전정기관. 전정기관이 이제 우리 어디로 쏠려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은 결국에는 내가 앞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 보려면 그 전정기관에 있는 돌이 이쪽 앞쪽으로 쏠려 있으면 내 몸이 앞쪽으로 쏠려 있구나라는 걸 뇌가 판단하는 거거든. 네, 그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석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것도 결국에는 중력에 의해서 어디로 쏠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걸로 뭐 자세히 변화를 감지한다. 그것도 다 중력 때문이야. 뭐 별거 없어 내용. 여러분들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짝 얘기한 거야. 94페이지에 중력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자연현상들이. 그 자연현상들 그냥 그 자연현상을 보고 이게 무슨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이구나. 그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모든 자연현상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다 뭐 알 필요는 없고. 음. 그래서 그 95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잠깐 보면 1번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물체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힘 중력이지 중력. 그리고 자연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체계인 역학적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해서 시스템을 유지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힘 중에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작용하는 건 중력이겠지. 음, 그치. 힘 중에 중력도 있고 전기력도 있고 자기력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해서 시스템을 유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착륙압에 지구와 달리 달에 대기가 없는 까다. 달이 출석 체크. 맞다. 깜빡하고 있었어. 오늘 정신이 없네. 아이고 참. 사실 오늘 좀 선생님이 좀 멍해 뭔가. 음. 조금만 하나만 얘기할게. 운동량이 근데 왜? 출석 체크링.
운동량, 충격량 조금만 얘기할게.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 우리가 지금 운동 두 가지 배웠어. 일단 그 운동을 만드는 중력을 처음에 배웠고 그 중력에 의한 운동 두 가지를 배웠어. 첫 번째로는 자연학화 운동을 배웠고 두 번째로 그냥 자연학화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던지는 거. 그래서 포물선 궤도 운동을 하는 애. 그런 포물선 궤도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운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거든. 그래서 걔가 이렇게 떨어졌어. 공이 뚝 떨어졌어. 떨어지면은 걔가 땅에다가 충격을 주겠지. 그 충격을 우리가 수치화를 할 수 있어. 아, 왜 자꾸 꺼지지? 미안해. 그 충격에 대한 수치화를 할 수 있거든.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해. 그래서 충격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충격량 전에 우리가 공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잖아. 자유낙하하고 포물선으로 운동하고 있고, 그 운동을 수치화할 수 있어. 얘가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어느 정도로 운동하고 있는지 수치로 계산을 한 게 운동량이야. 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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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 아까 말했잖아. 운동을 해서 땅에 탁 쳐박히면은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도 해볼 거야.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운동들의 충돌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안전장치 효과를 충격량과 운동량을 이용해서 평가해보자라고 되어 있어. 요거까지 아마 다음 시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운동량과 충격량이 왜 같이 이렇게 나오냐 하면 운동이 있으면 결국에 충격이 있기 때문이야. 체육관 벽면에 이렇게 공이 슝 해서 이게 농구공이 탁 들어갔어. 농구공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있을 거고,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요 벽면에 탁 처박힐 거야. 그러면 충격이 또 있겠지. 그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변화가 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구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충격을 받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매트 같은 걸 깔아놓고 있어. 매트 같은 걸 깔아놓으면은 어때? 좀 그 공이 이렇게 막 세게 충격을 덜 받을 거 아니야. 원래 요 매트가 없다면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겠지만 매트가 있으면 충격을 좀 덜 받겠지. 충격을 덜 받는다라는 건 뭘까? 힘을 굉장히 적게 받는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충격량은 뭔가 힘이랑 관련이 있는 수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요 매트를 이용해서 충격량을 줄일 수 있거든. 요 힘을 줄일 수 있거든. 이 공이 받는 힘을 줄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맞느냐 아니면은 좀 덜 세게 맞느냐 그런 걸 요 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그 매트 같은 경우는 충돌 시간을 조절할 수 있거든. 매트를 이용해서 매트 이렇게 스프링으로 뷰 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 충돌되는 속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 근데 매트가 없다면 충돌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 그거에 대한 얘기, 충격량에 대한 얘기 나중에 해볼게 마지막에. 그리고 운동량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예정이고. 주저리 얘기했는데 결국에 이 단어에서 핵심은 운동량을 계산할 줄 아느냐 그리고 그 운동량으로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운동량과 충격량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볼 거야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